안녕하세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상사가 놀리거나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직장이니까 참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상사나 동료가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마음에 고통스럽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사장은 괴롭힘 발생을 알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에 의해 괴롭힘과 관련한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괴롭힘일까요? 상사나 동료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언어로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혹은 강요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이든 사장이든 동료든 고통을 주는 장소가 직장 안이든 직장 밖이든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괴롭힘 유형에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신체적 괴롭힘, 말을 통해 괴롭히는 언어적 괴롭힘, 회식 등 업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집단적 괴롭힘이 있습니다. 한번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행과 위협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몸에 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벌을 세우는 거나 이런 것도 다 폭행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폭행의 경우에는 형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금지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폭언과 모욕, 비하, 이런 언어적 괴롭힘이 있는데요. 언어적 괴롭힘은 고함을 지르는 것도 포함되고요. 혹은 모욕적인 표현, 꼴보기 싫다, 감도라, 너는 사형감이다,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말, 이런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는 너 말 안 들으면 해고하겠다, 이런 협박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먹었냐, 생긴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외모나 나이, 장애 등으로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온라인 공학, 예를 들면 카톡방 같은 데서도 그런 말들을 쓴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일을 안 주거나 남이 하던 업무를 나한테 떠준다던가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혹은 강요하는가, 이런 업무적 괴롭힘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처우에서 차별하는 것들을 업무적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하던 일이 아닌데 나한테 주거나 또는 내가 하던 일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혹은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휴일에 근무하게 하거나 혹은 일이 없는데도 퇴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업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일이 아닌 것을 강요하는 업무 외의 괴롭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사가 자기 개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있죠. 그런 것도 업무 외의 괴롭힘에 해당하고요. 혹은 회식 자리에서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술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것도 괴롭힙니다. 혹은 종교를 믿으라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큰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장기자랑을 막 강요하는 것, 이런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시거나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식 등의 자리에서 특정인을 초대하지 않거나 혹은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집단적 괴롭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형이 있고요. 괴롭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직장 내 사람이 아니라 사장의 아들이나 부인이 와서 막말을 한다, 이런 경우는 괴롭힘이냐고요? 맞습니다. 괴롭힘이에요. 올해부터 사장의 친인척이 괴롭히는 것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괴롭힘과 관련한 건데요. 괴롭힘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되죠. 먼저 가까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 내 고축 처리 기구가 있다라면 거기에 신고를 하거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처리 절차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사장은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겠죠. 만약에 직장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거나 괴롭힘 상담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신고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또 괴롭힘 피해자가 그럼 괴롭힘 판정 나기 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해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노동자는 회사에 가해자와 떨어져 일할 수 있도록 분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괴롭힘을 당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마음 힘드니까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이런 괴롭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지인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진을 찍어달라든가 녹음 이런 것도 해놓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도 신고할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괴롭힘은 일종의 장애인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서 차별하거나 일을 안 시키거나 혹은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장애인 학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상의 학대로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는 본인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애인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로 가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내 몸을 만지거나 이런 경우에 너무 불편하셨죠? 이런 것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괴롭힘은 타인이 나의 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큰 개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타인이 내 몸을 만지거나 이상한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좀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좀 모욕적이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당연히 아까도 계속 했지만 내 의사에 반하는 것이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의 특정 부위를 보거나 혹은 이상한 말을 걸거나 이런 것들이 성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강간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 몰래 촬영해서 사진 찍어서 돌리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성폭력입니다.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거나 쫓아다니는 스토킹도 성범죄입니다.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성폭력 범죄 및 처벌에 관한 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법 등 여러 법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그 법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폭력은 유형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대상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친족 성폭력이 될 수 있고요.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연예인 성폭력, 요즘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터에서의 성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성폭력의 방식, 방향은 되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혹은 이상하게 나의 몸을 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일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사장은 일하는 사람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꼭 직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자리나 출장 중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신체적 성희롱이라고 얘기하죠. 일터에서 상사나 동료가 왜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포옹하거나 입 맞추거나 또는 몸을 만지는 겁니다. 그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안마를 한다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추자고 하면서 몸에 만지거나 또는 팔짱을 끼고 막 걷자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성희롱은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것만이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성폭력은 이런 겁니다. 이상야릇한 눈빛으로 엉덩이가 크네, 성의는 언제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모에 대한 얘기거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언어적 성폭력입니다. 누구랑 잠잔 적은 있냐, 연애는 해봤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성적 농담이라면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것을 지속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각적 성희롱 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벗은 몸, 야한 그림 이런 사진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주는 그런 성희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싫다고 분명하게 표시하고 계속 지속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성희롱도 있습니다. 네, 요즘 핫하게 많이 나오죠. 불법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을 당하시는 장애인 노동자들이나 청소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을 줄 테니까 사진을 속옷 입은 사진을 찍겠다 이래놓고 사실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돈을 받았거나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신고 못할 거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체나 혹은 옷을 속옷만 입거나 신체 일부를 찍어도 이건 다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성폭력 처벌법의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앞서도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차량 성폭력의 경우에는 내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처벌만이 아니라 이런 삭제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여러 여성단체들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한번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처음에 속아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겁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죠. 스토킹 범죄. 누군가 자꾸 문자를 보내거나 집까지 쫓아와요. 이게 스토킹이라고요. 싫다고 하는데도 만나자고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게 다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예전에는 이걸 경범죄 처벌법으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는 중범죄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참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야지 가족들도 불안하지 않고 본인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쫓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큰 범죄의 조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스토킹 신고를 경찰에 하면 경찰은 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경찰은 중단을 요구하고 반복될 경우 처벌할 수 있고요. 가해자 분리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한 달간 유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아까 말했던 대로 가해자 분리만이 아니라 진술 조력인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요. 차별적인 조직 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이자 인권침해이자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 중심적, 비장애인 중심적인 잘못된 위계관계가 나오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내 보충 처리나 징계위에 조사나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가부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에 진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담을 하셔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특히 이제 강제로 모텔이나 화장실 내려가 성폭행을 한다면 이에 관련해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1366을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수어 통역사나 활동 지원인 그리고 필기 도구가 없는 경우나 혹은 이 턱이 없는 공간, 예를 들면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이 제공돼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내관계인을 동석하거나 진술조력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 변호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남성이라면 여성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강제추행, 간음에서도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피해와 관련한 건데요. 2차 피해가 겁이 나시죠. 근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목격자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화면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요. 원스톱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도 있습니다. 네, 오늘이 두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일터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것도 혹은 정당한 편의시설을 받지 않는 것도 이거와 관련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 진정할 수도 2008년부터 사실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별 행위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직접 차별도 있고요. 장애인이라서 노골적으로 너는 승진이 안 돼 라고 하는 직접 차별도 있지만 간접 차별로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혹은 작업 지시서가 내 장애 유형에 맞는 것이 아니어서 내가 이걸 읽을 수 없다 혹은 볼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것도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직접 차별, 간접 차별, 편의시설 제공이 안 됐을 때 이건 다 차별을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번에 진정해서 하면 됩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직장에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식당에 갔을 때 직접 거부하는 그런 직접 차별이 있듯이 우리는 내가 일정한 자격증도 있는데 장애인이니까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은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진정을 하게 되면 편의시설 제공과 시정 명령권을 인권위가 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휴가비를 주지 않거나 휴가를 안 준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차별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 진정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례가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인데 회의에 참여하는데 수요 통역이나 문자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겪은 장애인 차별도 당연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도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만이 아니라 그래서 각종 법에 해당하는 것들 다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복합적으로 이용하셔서 권리를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으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